이 여름의 눈? 5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춘곤증에 졸고 있던 나는 갑자기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깨어났다. 창가를 바라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교실의 온도가 싸늘하게 떨어졌다. 꿈인가? 나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봤다. 교실 한쪽에서는 아침부터 이상한 기운을 풍기던 재민이가 뼈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혔다. 잠시 후 재민이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평소였다면 또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했다. 여름에 내린 눈과 뼈 뒤틀리는 소리. 재민이가 한 학생을 물어뜯었을 때 모두가 현실임을 자각했다.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문이 깨지며 학생들이 복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창문으로는 끊임없이 사람이 추락하는 끔찍한 광경이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급박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났다. 복도는 이미 혼돈 그 자체였다. 한꺼번에 몰려나온 학생들 사이로 좀비들이 뛰어들어 피가 사방으로 튀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좀비들이 몰려들었다. 물어뜯긴 사람들은 몇 초 만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화장실로 뛰어들어왔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청소도구함이 열려 있었다. 그 순간 좀비 하나가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끔찍한 괴성이 들리는 즉시 나는 청소도구함으로 몸을 던졌다. 내 등을 스치듯 좀비의 손이 닿았다. 좀비는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넘어졌고 그 틈을 타서 문을 잠갔다.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나는 등으로 문을 굳게 막으며 버텼다. 화장실이 잠시 조용해지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긴장으로 인해 손이 덜덜 떨렸다. 이 상황에서도 가족에 대한 생각이 먼저였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나는 무너질 듯한 정신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밖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인간이라면 견딜 수 없는 공포스러운 환경이다. 그러나 나는 여동생을 찾아야만 했다.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다. 혼돈이 가득한 복도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켜고 달렸다. 주변은 괴성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좀비들이 바로 옆에서 나를 스치며 지나갔다. 눈앞에 볼이 찢겨져 피를 흘리는 좀비가 입을 벌리며 달려들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밀쳐냈다. 중앙 계단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좀비들에게 쫓기며 계단을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그곳에서도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다. 구석진 곳에 보이는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4층과 3층 사이의 그 틈으로 몸을 날렸다. 모든 세포가 긴장으로 곤두선다. 1초가 1분과 같은 그 짧은 시간.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의 시야가 잠시 암전됐다. 나는 이리저리 굴렀다. 극도로 분비된 아드레날린 덕분인지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물리지만 않으면 돼.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이 한 가지였다. 1학년 3반 윤서의 교실이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새끼들아. 윤서 오빠다. 그때 빠르게 문이 열렸다. 교실에는 소수의 학생만 남아 있었다. 결정적으로 윤서가 없었다. 나는 빠르게 물었다. 윤서는? 일단 진정하세요. 윤서 친구 지수였다. 하필이면 5교시가 체육시간이었다고 한다. 지금쯤 체육관에 있을 것이라고. 속이 탄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앞문이 거칠게 요동쳤다.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교실 안에 남아있던 학생들의 눈빛이 일제히 앞문으로 향했다. 문 너머에서는 좀비들의 괴성이 들려왔다. 손잡이가 덜컹거리며 그 사이로 피해 굶주린 좀비들의 손이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곧바로 문을 밀쳐닫았다. 학생들도 하나둘씩 도와 문을 굳게 잠갔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얇은 문 하나로는 얼마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힘겨운 사투였다. 좀비들의 포효가 복도를 가득 메우며 절망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무거운 문을 가로막고 선 뚱뚱한 후배가 갑자기 뒷걸음질치며 물러났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후배의 이기심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무너뜨렸다. 문틈으로 좀비들이 비집고 들어오려 했다.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다. 지수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선배, 차라리 옥상으로 가요. 그 순간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옥상이라고 안전할까? 잠깐 생각하는 사이 좀비들이 문턱을 넘어 들이닥쳤다. 절망적인 순간 나는 지수의 팔을 잡고 청소도구함으로 질주했다. 좀비들은 우리를 발견하기 전 뚱뚱한 후배를 향해 몰려갔다. 이 순간 잔인함과 행운이 교차했다. 이게 과연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나와 지수는 교실 모든 후배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광경을 그저 입을 틀어막고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은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교실의 침묵은 평온함이 아닌 공포의 전조였다. 몸이 얼어붙었지만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겨우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나섰다가 지수가 교실의 참혹한 현실 앞에 견디지 못하고 토악질을 했다.
먼 곳에서 들리는 비명과 괴성에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우리는 TV 다이 뒤에 숨어 절박한 상황에서 계획을 세웠다.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찼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어디로 가자는 거야? 내 질문에 지수는 창문 난간을 가리켰다. 그곳을 이용해 강당까지 직행하자는 계획이었다. 윤서가 아직도 거기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생과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추위까지 밀려들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목표는 윤서를 데리고 탈출하는 것. 지금은 오직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난간 위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이동을 시작했을 때 도시 일부가 폭발을 일으키며 대문과 충격파가 밀려들었다. 충격이 우리의 몸을 강타했다. 학교 건물 전체가 심한 진동에 휩싸였고 나는 고정된 우수관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우리 주변에서는 비명과 공포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 충격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바닥으로 추락했고 순식간에 좀비들의 표적이 되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매 순간이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교실을 지날 때마다 비명과 괴성, 잔인한 광경이 펼쳐졌다. 우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전진했다. 강당 지붕까지 도달한 것은 순전히 기적에 가까웠다. 하지만 강당 내부에서 펼쳐진 상황은 우리를 다시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비명과 함께 학생들은 우왕좌왕했으며 몸부림을 치며 바닥을 기어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좀비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수가 강당 한쪽을 가리켰다. 윤서야. 윤서는 또 다른 학생과 함께 창고에 숨어 있었다. 우리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도대체 저길 어떻게 가야 하지? 그때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당 옥상으로 좀비 한 마리가 떨어지며 맹렬하게 달려오기 시작했다.